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라떼는 말이야. 개항 140년을 맞이한 300만 시민의 도시 인천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인천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삶이 궁금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개성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쟁, 또 피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인천의 표정과 역사를 만든 인천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깐 비켜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의 순간들을 생생한 육성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인천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박판순 인천시의원입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 정말 우리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 인천을 풍미하고 지금도 다시 또 시작하려는 이 60대 인천 여인의 삶의 얘기 우리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판순. 네. 이름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저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기에 인상이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실제로 이름이 주는 판순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냥 강하게 영순, 금순, 종순 뭐 이런 이름도 너무 많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네. 판순이라는 이름이 혹시 비슷한 이름이 있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잘 없죠. 네. 자, 우리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저 59년생입니다. 59년생. 네. 그럼 초등학교를 몇 년에 입학을 했습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한 네. 연도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못하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이제 한 8살에 들어갔겠죠. 네네네. 좀 역추적해 보면은. 네. 네. 59년생, 그럼 60 한 5년 정도, 네네네. 5, 6년 네, 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원래는 인천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네, 저는 경기도 어디라고 하셨죠? 그 산정호수로 유명한 운천이라는 데 있어요. 운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전라도시고 전라도 화순이시거든요. 화순, 전남 화순. 네. 엄마가 또 경상도 밀양. 경남 밀양. 네, 제가 태어난 거는 경기도 포천. 저희 남편은 충남 금산. 네. 네. 그렇게 다 모여서 삽니다. 야, 이 특이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인천에서 평생을 사시고 활동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인천에서 나왔고요. 이 삼남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사위가 강원도고요. 네. 사위는 또 강원도세요? 네. 정말 인천이라는 도시가 왜 우리 그 용광로 같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멜팅 포트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특이한 이 가족 구성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지방색이 뚜렷합니다. 네. 네. 그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융합돼서 하나의 그 인천 사람으로 승화한 이런 케이스시군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인천 사람 박판순 이렇게 일컬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경기도 포천에서 언제 인천으로 오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인천에 때. 나이로는 한 왔어요. 13살 됐을 때네요. 그러면. 예,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에 와서. 어디로 오셨어요, 인천으로? 저는 인천으로 아버지가 이사 간다 그래서 바닷가 앞에 이제 이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가서 조개 껍데기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다 이렇게 해변가를 걷는 인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천에서 산골짜기 생각할 때는 인천은 바다니까. 네네네. 이제 그래서 왔는데 산비탈인 거예요. 어디로 오셨는데요? 독쟁이라고 그 용현동에 독쟁이. 그러니까 좀 빈민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사는 데 왔어요. 왜 그리로 왔었나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갔겠죠. 그쪽에 마땅치 않았겠죠. 포천에서 뭔가 좀 잘못돼서 인천으로 오셨군요. 예,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를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옛날에 코로나 택시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택시 이제 운수 사업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뭐 좀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오게 됐죠. 어렵게 이제 인천살이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래서 실망했어요. 언덕 위에 집이라서 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그래갖고 친구들이 인천 가면 그래 그럼 내가 조개 껍데기 예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어느 날 오겠다. 이제 이런 약속도 하고 제가 왔거든요. 바닷가에서 연그러했던 소녀의 꿈이 용현동 독쟁이 고개로 오셨군요. 네. 그래서 바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 이제 인천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셨나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못하셨다고요? 네. 이력에 보면은 중학교는 이제 좀 한 2년 후에 제가 다녔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바로 이제 초등학교를 이어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셨단 말이에요? 못 갔죠. 네. 형편 때문에? 네네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그 시절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많은 이 50년대생, 심지어 60년대생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에 해당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제 성필용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사 올 때는 그때 피부가 하얗고 뭐 그래서 이제 부잣집 딸인 줄 알았나 봐요, 선생님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원서를 안 쓰니까 왜 안 가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검정고시 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공부를 잘 하셨던 모양이네요. 공부는 잘했죠. 예, 제가 생각해도 공부도 잘하고 뭐 하여튼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뻐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냐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했던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구해줬어요. 너는 공부를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같은 그 학교 교사 선생님 중에 남편이 치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 동인천 내동에 홍충욱 치과라고 있었는데 그 홍충욱 치과 원장님의 사모님이 그때 학교 같은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거기서 조금 이렇게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줘라. 치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마디로 이제 사환 노릇을 했군요. 네네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도 몇 푼 받기도 하고요. 네 월급도 받고 뭐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또 했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자유공원 같은데 가보면 이게 거울에다가 이렇게 조개 껍데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쫙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관광기념품 팔고 이랬던 거. 네네네. 그런 수공업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집에서 받아다가 이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하고. 예. 근데 이제 저녁이면 제가 이제 좀 일찍 끝나니까 치과니까 가면 또 그쪽에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물건이 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수학여행들도 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붙이고 꼼꼼하게 제가 잘 붙였죠. 인천 바닷가에서 뭔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조개 껍데기를 붙였네요. 네, 정말로. 그때 이제 조개 껍데기를 봤습니다. 심지어 또 인형 또 뭐 이런 거. 네, 간의 수공업 하는 거. 그러니까 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치과 출근했다가 퇴근해서는 또 이제 집에서 뭐 인형 머리카락도 붙이고 눈알도 붙이고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그때 그 동네가 거의 그런 간의 수공업을 받아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다들. 많이들 했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뭐 그냥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 당연히 또 이렇게 주어진 일들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대개는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공장 취직해서 뭐 일도 나가다가 네. 시집 가고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네. 그럼 중학교를 가셨네요. 또 어떻게?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우리 같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송현동 배수지 꼭대기에 그 숭덕여중이라고 있었어요. 수도국산에? 네네네. 야간으로 하는. 숭덕여중. 그건 만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전했죠. 네. 옛날에 거기 있었군요. 옛날에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야간으로 제가 야간 중학교로 네 다녔습니다. 근데 정규 학교 졸업장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중학교 공부를 했죠. 그렇게 근데, 어렵게 진학을 하셨군요 결국에는. 예. 그런데 그때 우리 반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야간이 3반이 있었는데. 물론 남자 학생들도 또 있었어요. 한 반은 남자 학생도 있고 네. 2개 반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다 나이가 먹었죠. 저처럼. 1~2살이라도 더 들은 사람들이. 네. 정규학교 진학 못하고 네.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적인 그런 조금 추세였던 것 같아요. 상황이. 뭐 다 그렇진 않았고요. 예. 물론 잘해서 뭐. 그런 빈곤층들이 많았던 거죠. 네,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그 부모 가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부모님도 안타까워했지만은 그냥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가사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내가 또 조금 벌어서 가정을 좀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때는 했죠. 언니들도 뭐 열심히. 애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됨을 얘기한 적은 없죠. 네. 그래 이제 결국에는 중학교 졸업하시고 인천여고를 들어가셨는데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셨나요, 그러면? 예, 그때 이제 우리 큰 언니가 이제 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언니가 또 도와주마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뭐 좀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언니가 또 이제 또 직장을 다녔으니까요. 네. 큰 언니, 작은 언니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네. 야간이 아니라 정상으로. 그때는 이제 정상으로. 학교만 다니면 되는 걸로. 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공부예요. 네. 저런. 네, 공부를 좀 걱정 없이 하는 게 공부. 공부만큼 재미있는 게. 다른 분들이 계세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참 이거. 그래서 지금 공부 안 하는 우리 그 손자들 보면 내가 옛날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저희가 지금 쭉 이렇게 스펙이라 그러죠. 요새는 이력을 보면은 이 우리 박판순 지금 현재 인천시 의원이시죠. 이 정말 3녀 1남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84년도에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은 금산길시 문중 종친회장이세요. 네. 한마디로 종부라는 뜻 아니에요 사실상에. 그런데 자녀는 또 2녀 1남을 두셨어요. 네. 인천의 용일초등학교 숭덕여중 인천여고. 그다음에 보건전문대 방송통신대. 그다음에 보건행정학 석사를 하시고 가천의대에서 박사를 또 따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인천의 중구 동구 보건소장을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위생안전과장 보건복지국장 2급으로 승진해서 명예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되셨어. 네. 이게 도대체 몇 역을 하신 겁니까? 엄마의 그다음에 박사의 또 종부의 며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길, 공직자로서의 길. 네. 정말 슈퍼우먼도 이런 슈퍼우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시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시고 그러시게 됐나요? 그래요? 그냥 그때 주어진 일을 그냥 충실히 했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누가 이렇게 뭐 친척이 누구 공무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공무원을 가게 된 또 동기도 제가 대학을 이제 못 갔거든요. 네. 시험을 봤는데도 이제 사실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럼 공무원 시험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고등학교 나온 것만 해도 어디냐 네,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역시 또.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네.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지만 이제 그 동에서 일하는 것이 나는 공무원이 단 줄 알았죠. 예, 그런데 공무원의 세계라는 걸 네. 특별히 일러준 적도 없고. 네, 뭐 본 적도 적도 없고. 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할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갖고 네. 그냥 공무원 시험은 안 보려고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치과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네. 치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의료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자격이 없이는 치과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보조 업무를 하더라도.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따서 이제 와야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치과 원장님한테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제가 올게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졸업하고 다시 갈래니까 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그 치과에 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선생님도 꼭 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직장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됐죠. 제가 네.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근데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학원을 좀 다녔죠. 간호조무사 학원을. 사실 뭐 간호대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무사 학원을 갔는데 수강을 듣는데 누가 강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보건직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무사 공부하는 이 과목이 보건직 시험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내일 모레 그 경기도에서 시험 보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도 한번 응시를 해서 시험을 좀 봐보면 어떻겠느냐. 그 간호조무사 과목과 네네 거의 뭐 공무원 비슷해요. 과목이, 네. 이제 공무원도 보건직 네네네. 거죠? 저는 보건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뭐 공중보건학, 환경위생 막 이런 과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시험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동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에서 그렇다고 뭐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글쎄. 거기는 이제 앉아서 너무 정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보건직을 한번 봐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응시를 했죠. 그때는 경기도였었어요. 그렇죠. 경기도 인천시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수원에 가서 제가 시험을 봤지요. 그랬더니 정말 시험을 보는데 답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뭐 이걸 보면 시험이라고. 너무 조금 어렵지 않게 네. 시험을 저는 봤어요. 옳지.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내고 나오는데 네. 그때 그 감독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공부 참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시험을 좀 잘 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부머리는 있던 분이었어요. 좀 외우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지원을 잘했으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어렵게 안 하시고 정말 좋은 학교에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나중에 이제 대학과 또 석사, 박사까지도 다 또 이렇게 하는 근본이 있었군요. 근데 그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면 발령을 내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시험을 쳤으면 뭐 안양, 뭐 의정부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인천으로 또 발령이 그때 났나요? 이제 성적순으로 이제 희망지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또 인천이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인천이 그때는 발령하기 쉽지 않았을 때죠. 네, 셌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1순위에 인천으로 하고 2순위는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군요, 역시. 네, 점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서 이제 마침내 시작. 박판순의 공직 시대가 열렸군요. 네,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81년도. 81년도. 네. 국가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수립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 보건직 공채 공무원이 됐다. 어디서 처음 출발했어요? 중구보건소입니다. 인천시 중구보건소. 네, 중구보건소가 옛날에는 그 숭이동에 있었어요. 숭이동. 지금은 거기가 미추홀구인데. 네, 근데
그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수도사업소였던 자리이긴 한데 네. 뭐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옛날에 중구보건소는 공교롭게도 남구에 위치한 숭이동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뭐 그랬어요? 공무원 돼서? 공무원 돼가지고 가보니까 대부분 정규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이제 일용직들이 꽤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공서는 어딜 가면은 네. 사람은 많은데 네. 막상 정규직이 잘 없었던 시절이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 필경사 무슨 네네네 작급 그렇습니다. 뭐 예 그리고 뭐 기능직 간호사들도 대개가 이제 일용직들로 있었고 네. 간호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옳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서열순으로는 또 이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구급이라도 좀 예 정규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인천시가 또 이제 직제가 이제 광역시로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제가 확 늘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규직화도 많이 되고. 그렇게 이제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도 계속 공부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있던가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야간에 또 이제 대학을 가자. 왜냐하면 정규 이제 근무 끝내고 네. 가면은 제가 더 나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건직 시험을 볼 때 그때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했더니 그 보건대학 출신들이 많이 그 응시를 했더라고요. 이 보건직 시험에는 보건대학 출신들이 그렇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알아보니까는 보건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학에 이제 야간 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지원을 했지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서울 올라가서 서울보건 전문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학교는 다 가셨어요. 네, 뭐 다양하게. 네. 네, 보건 전문대학 가셨다가 네, 네. 또 방통대를 또 왜냐하면 하셨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전문대학이니까 학사를 받아야 또 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위생학을 또 전공을 하면서 네. 예, 방통대에서 또 수시로 이제 공부를 그 했죠. 정도 해도 신분에 네. 보장이 될 텐데 뭐 석사 박사까지는 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건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보건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분들이 대개가 의사 선생님들도 많았고 보건 전문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 보건대학원이 인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좀 알아보니까 연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려고 신청을 하는 차에 가천대에서 보건대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고 네. 얼른 가서 등록하시고 등록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게 하다 내친 김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길에 이제 쭉. 한마디로 박판순 박사세요. 네. 그렇긴 하죠. 이 박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예. 정말 아이고.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본인의 진로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보탬이 되던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환경이 안 좋다, 뭐 어렵다, 이거는 좀 불편할 따름이죠. 모든 게 좀 불편할 따름이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 이유도 보건소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한 거거든요. 뭐 이걸 어디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주변에 네트워킹이 생겨서 또 내 일을 더 조금 더 큰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죠. 네. 야, 지금 다시 하려면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예. 참 이게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몸으로 온몸으로 이 평생 학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 이제 실제로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화이팅 넘치는 일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하실 때 네네네. 보건소에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을 했잖아요. 왜? 예. 기억나세요 혹시? 네네네.
그 이제 제가 처음에 보건소장 된 데가 동구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동구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 뭐 지금도 제일 고령화돼 네. 있는 네. 동네죠. 그다음에 또 후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난방비 아끼려고 그 좀 이렇게 따뜻하게 못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쭉 다니면서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좀 어르신들이 좀 놀러 오면 놀러 오는 그 좀 놀이터처럼 편안하게. 왜냐하면 관공서의 주인은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주인은 보건소 직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2000년도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실에 이제 보건소에 오면 따뜻하게 네. 이 다리라도 좀 따뜻하게 그래서 온열기를 제가 이제 들여놨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침마다 오시면 따뜻하게 다리를 따숩게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쫙 이제 민원실에 깔아놓으면 네. 뭐 진료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예, 어르신들이 오셔서 앉았다가 이제 내 집처럼 앉아서 어르신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또 30분 지나면 그 기계는 꺼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뒷분들이 또 와서 앉아서 또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민원실을 좀 환경 개선을 했죠. 한마디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방이 됐겠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마 의자도 좀 갖다 놓고 누가 뭐 자식들 혼자 사는데 누가 어깨 주물러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마 의자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마사지도 좀 받고 우선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네네네. 서로 매일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민원실이 항상 좀 시끄러웠어요. 복작복작하고. 네, 어른들끼리 뭐 와서 뭐 대화하고 뭐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게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관에 오셔서 함부로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가 멀지 않은 게 이제 중구보건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그 중구보건소에는 또 박승숙 청장님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여성 구청장이셨죠. 네네네. 그래서 아우 너무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나한테 청장이 우리 중구 주민이 그리 간다고. 그래서 이제 또 항상 격려해 주시죠 저를요. 아주 애정어린 격려성 질타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해주신 적이. 비교가 확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구보건소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게 인천 전 보건소가 다 그렇게 바뀌었겠군요. 이제 조금씩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갖고.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선도하시는 몇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저희 어렸을 때도 이 보건소라는 데를 가면은 뭔가 썰렁하고 양 냄새 나잖아요.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랭한 기운이 이 보건소는 갈 데가 못 돼. 그래서 근데 그 갈 데 못 되는 보건소를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셨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참 지금 우리 박판순 박사님 또 박판순 국장님이셨고 이 시에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승진 코스를 쭉 달리신 건데 시의 국장이 몇 년도에 되셨나요? 제가 2016년도에 초회됐죠. 국장이 되셨나요? 네, 초회됐는데 여성 국장이 잘 없던 우리 인천광역시인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보건직으로 국장이 되신 전례가 있나요? 없죠. 네. 처음인가요? 네, 제가 처음이고 뭐 그 앞전에 이제 몇몇 또 우리 여성 국장님들이 또 계셨고요. 뭐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보건복지국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첫 스타트를 끊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직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스타가 되셨겠네요. 뭐 많은 축하를 받았죠. 마침내 우리도 국장 반열에 올랐다. 네. 더군다나 여성 공무원들 입장에서 더욱 그랬을 거고요. 보건직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 공무원 중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뭐 각구 보건소까지 따지면 지금 인원이 많이 확대된 편이고요. 네. 또 위생과 뭐 건강증진과 과도 이제 좀 많이 증설이 된 편이거든요. 한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숫자가 꽤 많군요. 네, 지금 많이 이제 전문직화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민 건강 증진 또 공공의료, 공공복지 이런 데 이 보건직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이제 우리가 일과 가정, 네. 워라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에 이렇게 정말 발탁되시고 또 충실하다 보면은 가정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이 금산길시 문중 종친회장을 오래도록 맡으실 정도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예. 사실은 이제 유림이세요. 성균관 부관장 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뭐라 그러나 옛날에 충신이 있어요. 예. 그 야은 길제 선생의 후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16대 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귀하죠. 그 집안은. 예. 길씨는 네. 이어나가야 되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딸을 둘 낳았거든요. 그래 이제 딸을 둘 낳았다는 건 딸을 먼저 낳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큰 딸, 둘째 딸. 그러니까 매번 이제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사실은 저는 프로포즈를 못 받고 결혼했거든요. 뭘 못 받았다고요?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요.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네. 뭡니까? 우리 아버님이 선보고 저는 결혼했어요. 네. 네, 좀 가능한 억울해요. 일이었나요?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저는요. 잘 몰라갖고. 네. 어느 시대에 사셨던 분이신가요? 이게 좀 억울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이 며느리를 아들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하신 이런 케이스단 말이신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그 애기 아빠한테 이제 그 혼처가 좋은 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을 보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선을 했는데 우리 이제 남편이 이제 선을 안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 보냐. 네. 나는 내년에 귀엽고 한갑이면 며느리한테 잔을 받아야 되는데 네. 내 며느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 빨리 서두르자. 네. 그랬더니 저 어디 보건소 가면은 그 여직원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하니까 네. 우리 아버님이 득달같이 오셔서 저를 선을 보신 거예요. 예.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네, 저를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유도 모르게 이제 나갔죠. 네. 그랬더니 뭐 택시를 태우시더니 저를요, 뭐 어디 한식집이나 양식당을 가자고 택시 기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식당을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생면부지에 그렇죠. 네. 처음 본 어떤 어르신이. 네네네. 아,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택시 안에서 내가 누구 아빠다, 네.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처자를 보러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방적 통보를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죠. 예. 예. 그래가지고 선보고 결혼했어요. 네, 서둘러서. 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인천 라떼는 말이야. 네, 너무 참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사시는 예. 지금 우리 박판순 인천시의원이신데요. 네. 보건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시아버지 되실 분이 며느리감으로 괜찮구나. 너 네. 우리 집에 들어오너라.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우리 둘째 언니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급할 게 없습니다. 네네. 제가 그랬죠. 그리고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더 서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딸을 달라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네. 그래서 결혼을 그냥 엄마가 아버지도 그렇고 야 그럼 달라고 할 때 너 빨리 가야지. 언니 아직 둘째 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너라도 빨리 가라. 네. 한 명이라도 빨리 가라.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큰언니가 야 그래도 저렇게 귀엽게 생겼다 사람이 응? 착하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남편은 뭘 하시는 분이었나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남편분도. 네네네. 그래서 남편분도 인천시 공무원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남편분도 이름 함자를 말씀드리면 대충 공직사에서는 아시는 분이겠군요.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직자, 공무원 네. 부부가 탄생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시집을 가서 종갓집인데 네. 딸을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좀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어허. 왜 그러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이 나 때는 마리아에 나오겠다고 네. 저기 나 내일 출연할 건데요. 그랬더니 네. 우리 애기 아빠가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요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뭔가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곤란한 분들이 있으시군요. 집안 내에. 굉장히 핍박을 좀 많이 당하셨군요. 이제 아들을 못 낳았다고. 네, 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이고 우리 아버님이 네. 워낙에 또 아들 선호 사상이 좀 누구보다도 좀 강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제가 딸을 참 장군같이 낳았거든요. 아들 같은 딸을 낳으셨군요. 네, 네. 키로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놈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네. 이랬는데 막상 아들은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네. 많았겠죠. 그 장군 같은 딸이 우리 저 박판순 의원님의 네. DNA를 물려받은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들을 낳으셨나요? 네, 낳습니다. 네, 아주 어렵게 낳았어요. 네, 네 성공했지요. 하하. 네. 그 아드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지금 32살 됐어요. 32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최근에. 아, 그러셨나요? 네, 이제 돌 됐어요.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이제 네, 할머니가 네. 되셨군요, 진정한.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박판순 의원님께서 네. 이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곱상하신데 네. 그런데 이 일화가 있어요. 네. 옛날에 뭐 단속하고 어디 가시면 말이죠. 망치 들고 쫓아갔다 할 정도로. 아, 예. 그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나 보시죠. 아, 네. 그거는 이제 그 범죄와의 전쟁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게 언제 90년대 초반.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인천이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네. 이렇게 구별로 돼 있을 때고 제가 그때 이제 북구에서 위생과에서 근무를 지금의 부평 계양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부평 네. 계양 서구죠. 네. 이제 북구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뭐 그때 사회적으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태페이발소. 맞아요. 태페이발소라고 있었어요. 네. 전자오락실, 뭐 네. 빠찡고 막 이런 거. 네네네. 그때 이제 되게 성행했던 데죠. 네. 그 태페이발소를 없애려면은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 칸막이. 예.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한 군데를 가게 되면 연락이 돼서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없어질 길이. 그렇죠. 예. 단속 떴다. 예. 그러면 뭐 차차작 문 닫으면 더 이상 단속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을 했던 게 동시에 치자.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요주업소들을 딱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전격 동시 투입 작전. 예.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은 건설과에 네. 이렇게 불법 건축물 네.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거기랑 이제 조를 편성을 해갖고 네. 그래서 일시에 쳤죠. 예, 일시에. 그리고 난리가 났죠. 예. 뭐 지금 같으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법질서 확립이다. 뭐 그렇죠. 이런 쪽으로 사회적 해서. 분위기가 그랬고. 네. 그다음에 또 심야업소 단속도 했잖아요. 그때는. 심야업소. 예. 12시 넘으면 유흥업소들 다 문 닫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커튼으로 막고 문 닫고 안에서 이제 영업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이제 단속해서 고발하고. 지금 요즘 세대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 퇴폐 이발소? 예. 뭐 이게 뭐지? 네. 아마 이런 분들이 근데 네. 연세가 아마 지금 50대 이상, 네. 40대 이상도 알까요? 아마도 들은 뭐 얘기는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지금 뭐 다 아주 근절이 그 이발소 돼서. 안에서 별짓 다 했던 시절이죠. 그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네.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제 단속기관 입장에서는 네. 좌시할 수는 없었고 그렇죠.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제 네. 다 이제 법질서 확립해야 되니까. 그걸 직접 기획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이었으니까요. 네. 기획 작업만 하셨나요? 실제 현장에 가셨나요?
이제 그 메일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편성에서 남자 직원들은 다 편성해서 각 업소마다 내보내고 네. 저는 앉아서 전화 받고 네. 어디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이제 거기 쳤다 그러면 언론이 이제 거기 정리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총괄을 받죠. 헤드쿼터로서 이제 사령부 역할을 하셨군요. 네. 근데요, 제가 늘 공직의 현장에 있을 때도 뵀었는데 네.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딱 이런 일에 직면하면 눈빛이 다 바뀌신단 그래요? 말이에요. 아주 전투적이고 네. 그야말로 그냥 여전사회 같은 이런 어떤 느낌으로 확 바뀌셔요. 아주. 본인도 느끼세요 그런 걸? 그렇게 됐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직렬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실. 예. 뭐 그때 알게 모르게 아주 뭐 출근 시간은 정확했어야 돼요. 퇴근 시간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이 마무리되고 뭐 새벽 2, 3시 들어가는 거는 다반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침이면 또 정확히 출근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거친 일들을 제가 했죠. 여기서 요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업자들, 네. 이른바 불법 업소들 이런 들도 다 지역사회의 일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 뭘 이렇게까지 이러냐. 네. 이거 굉장히 그런 민원 보이지 않는 손들 있지 않았겠나.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업소 단속 이후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계예요.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네, 생계예요. 또 생계 이제 그런 방법이 조금은 달라서 그렇지 그분들한테는 생계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옳은 이것이 정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잖아요. 네. 어느 날부터는 좀 회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위생과에 있지 말고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는 그냥 보건소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일은 조금은 이제 나하고는 조금은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좀 드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무허가 미용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나면 막 그게 이제 또 막 마음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고 그분들이 그렇죠. 그냥 그 경찰 검찰에 가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면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저한테는 고발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단속기관 그렇죠. 입장에서. 뭐 우리는 이제 권한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른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해보자. 취약계층하고 좀 일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숭동여중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 계셨어요. 기록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데려간 데가 바로 보육원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네, 우리 이제 같은 학생들을. 보육원이라면 이제 이른바 고아원이라는 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를 데려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은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보다 더 아이가 어린데도 부모 떠나서 이렇게 보육원에서 활동하는 생활하는 애들을 보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저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돌아가서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야, 그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이네요. 네, 요즘에도 만납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예, 언제나 저한테는 또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숭덕여중이라는 데가 그 야간부 학생들, 그렇습니다. 아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도 제대로 못했던 이런 청춘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보육원이라는 데를 가서 야, 니네 삶의 현실에 너무 좌절하지 마라. 그렇죠.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냐. 네. 학생들이 많이 깨달음을 가졌겠네요. 그때 이제 그리고 우리 그 학생 중에서도 보육원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치과에서 받은 그 월급을 그 학생 급여 학비도 좀 내주고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 몇 푼 된다고 그거를. 그래도 저는 이제
그때 학생회장을 해갖고 학비가 면제됐었어요. 중3 때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받은 월급은 네. 이제 또 이렇게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네. 참 네, 일찍 철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실천을 또 참 이 될 사람들은 떡잎부터 좀 다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직과 또 가정과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잘 진행이 됐는데 2016년에 공직에 꽂힌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 말이죠. 네. 2018년도에 이 3급 부의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명퇴를 신청을 해요. 네, 명퇴했습니다. 정년이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제 명퇴를 신청하죠? 예, 그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시장님일 때 네. 제가 이제 국장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 업무를 쭉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뭐 빚값이라고 이제 온 시가 다 난리가 났을 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빚은 이제 갚아야 되는데 네. 이 보건복지 업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산을 써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장으로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는데 점자 도서관이 계획만 몇 년 전에 세워놓고 설계까지 끝내놓은 거를 실행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 나는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린 거죠. 시장님 임기에 네. 이거를 마무리해달라. 이게 또 이렇게 지나가면 가장 장애인 중에서 답답한 분들이 이 안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고 중도에 실명한 분들도 있고 또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점자를 읽어야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자 도서관만큼은 꼭 좀 하게 해달라 시장님. 네.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을 잘 이제 이렇게 지켜보시잖아요. 근데 유 시장님하고 일할 때는 눈빛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건 반드시 해달라고. 서로 간의 행정의 달인들 아닌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장님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했죠. 네. 근데 사실 들어주셨죠,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그 점자 도서관도 생기고. 더군다나 점자라는 건 인천 출신의. 그럼요. 예, 송암 선생님. 훈맹정음을 만드셨던 송암 선생님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의미도 있지만 또 네. 이게 눈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글로써 그래도 본인들이 또 이렇게 밝은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거니까 뭐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또 뭐 그때 그 송파의 세모녀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맞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일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그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SOS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시장님은 선거 나오시는데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나오시는데 맞아. 현직 시장이 이제 다시 재선에 그렇죠. 출마를 하려니까. 18년도니까요. 그랬겠네요. 네. 4년 전이죠, 지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뵈니까 나는 내 사업을 하려고 시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좀 사회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장님한테 좀 나라도 이렇게 진실된 거는 좀 가서 알려야 되겠다. 시장님이 이렇게 지원해 준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명퇴를 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님 어떻게 보면은 캠프로 유정복 시장과의 그 의리를 굉장히 지킨 셈이시네요. 제가 이제 시장님이 그래도 저한테 또 이렇게 승진의 기회도 주셨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셨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일을 했는데 이거는 또 그때 당시 선거가 되니까 나는 다시 한번 또 시장님이 일을 해야 더 열심히 인천시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박판순 국장 당시에는
정년퇴직을 박차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리 내가 나와서 네네, 어떻게 네. 시장 뭐 선거운동을 도왔습니까? 네네, 캠프에 들어가 그렇게 캠프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제가 가서. 이 공직자가 그 캠프에 정치인들 활동하는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그러니까 명퇴를 냈죠. 이제 제가 모든 거 복지재단 이사도 제가 명퇴를 내고 다 공직을 다 접고. 네. 몇 년간 그런 공직을 하신 건가요? 지금? 한 37년 했습니다. 37년. 네. 그래서 딱 결단을 접고. 내렸군요. 네.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고마운 게 제가 이제 사실 명퇴 내고 그냥 시장님 가서 좀 돕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냥 대번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더 얻었죠. 그러니까 이 유교 집안 아니에요, 그 집안이. 네, 충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 입은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도 그때 당시에 옳다. 그때까지 아버님께서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캠프에 들어간다는 정치인으로 이제 입신이 바꿔진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이렇게 뭐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 이제 남편이 그때 당시는 이제 공로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도와드리고 시장님 잘 되면 좋겠다. 여기까지 최선 다 도와드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같이 이제 집에 여지껏 뭐 못했던 일들도 많고 하니 이제 나는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들한테 좀 못해준 부분도 좀 더 챙기고 뭐 이러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지 내가 앞으로 뭐 정치를 하고 뭐 이렇게 깊이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정치하려고 생각을 그냥 돕는 데에서 끝났죠. 그런 생각으로 간 거고. 실제 이제 정치인 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지방선거 끝내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지만 이제 대부분 다 선거에서 다 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도 4년 전 선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7대가 되나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당에서 이제 그 시당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기 이전에 총선이 또 있었어요. 그렇겠죠. 2020년도 총선 때도 이제 시장님 조금 더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공약사항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에서 조금 일을 도왔죠. 행정을 좀 아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돕다가 그 다음에 시당위원장이 이제 선출되면서 그때도 우리 다 거의 졌잖아요. 총선 때도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졌다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자리를 많이 잃었고 배종용 위원장이 한 분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당에서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제 우리도 변화를 갖자. 그러기 위해서 와서 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의원 박판순 의원님은 뭡니까? 선출직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는 비례대표. 비례대표로. 네, 비례대표. 여성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1번이었나요? 비례대표? 네, 1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당 내에서 그렇게 1순위를 차지할 만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적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 시장님을 도우면서 이제 뭐 어떻든 이제 우리 당을 위한 일들이었고요.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당의 여성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겼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다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나오게 이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선거에 출마한 분들 보시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 거쳐서 이제 당선되고 그러잖아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는 그냥 된 줄 아세요, 대개는.
근데 그게 더 그 치열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말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던가요? 네, 가보니까 공심위를 통과를 또 해야 합니다. 네, 공천심사위원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 하나하나의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쌓아온 업적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또 심사위원님들이 되게 또 저는 전혀 못 뵀던 분들인데 되게 공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질문도 좀 날카롭고 예, 그래서 다 예, 거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1959년도 경기도 포천서 태어나셔서 65년.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인천에 오신 거는 70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70년, 71년쯤 인천에 오셔가지고 몇 년 지났나 인천서 산 지가 51년 됐어요. 네, 아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그러니까 50년이라는 1970년 당시의 인천의 모습, 2022년도의 인천의 모습, 이 모든 인천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박판순이라는 인간의 인생과 아주 교절되어 있지 않냐.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네. 얽혀 있는. 어떠세요? 우리 박 의원님한테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요? 저는 이렇게 인천을 바라보면서 좀 무한 장래성이 있다 그럴까요?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 봐서는 정말 미래가 있는 도시죠. 네. 또 많은 인구 유입이 필요한 곳이고 그다음에 네. 또 발전 가능성이 보이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들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또 있지만 네. 인천 시민들도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천은 보물섬 같은 인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더 어디보다 뭐 이제 앞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또 세계 도시잖아요. 우리가 뭐 인천공항만 해도 여기를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뭐 다른 데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인천이 되게 자랑스러운 도시 아니겠어요. 네. 박판순에게 인천은 성공의 요람이었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고마운 도시. 예. 예.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준 도시였지 않나. 예. 고마운 도시죠. 어떻게 보면. 예. 또 박판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에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웠던 그 어린 시절부터 네. 그 지난한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네. 내 인생은 뭐다. 내 뭐다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판순의 인천 인생. 오뚜기죠. 오뚜기 인생이다. 네. 예, 쓰러질만 하면 누군가가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지나놓고 보면 그때그때 네. 내가 쓰러지려고만 하면은 누군가가 붙잡아서 일어나라. 또 가자.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오뚜기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런가요? 네, 누가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네, 지금 겸손한 표현으로 하셔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박판순이라는 이 인간 그 자체가 예.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가운데 네. 스스로 일어나는 네.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인천입니다. 우리 공동체, 결국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들이 남긴 유산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도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공동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인천 라떼는 말이야, 오늘 이 시간 박판순 인천시의원 모시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괜찮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즐겁게 또 재밌게 해야 되는데 좀 어색했죠? 아니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인생들이 정말 인천 라떼는 말이야에 반드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자기의 얘기를 쭉 같이 해봤어야 될 그런 분이 제대로 오셨구나. 예.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예. 오늘날 2022년도에 네. 국제도시 인천을 일궈낸 수많은 공직자들의 표징이 되고요. 또 그렇게 독쟁이로부터 출발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일가를 이뤘던 그런 인천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인천 라떼는 말이야는 계속해서 인천인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인천인 모셔볼 생각이니까요. 매주 토요일 개인방송 IFM 저녁 7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소송주라는 이 소송 이름은 아세요, 뭔지? 몰라요. 왜 이 이름이 소송주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 소소하게 한 잔? 아닌데? 이게 소송이라는 말이 네. 옛날 인천의 지명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우리가 미추홀 그러는데 네네네. 미추홀, 매서울, 통일신라 때 소송이었대요. 인천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려 때는 경원부, 인주 그러다 인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우리 소송주를 한 잔. 아, 네. 딱 하셔야 돼요. 아, 예. 많이 하시지 말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한 잔 드려야 녹화되고 되는... 있어요? 제가 한 잔 네, 드릴게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하고 이게 막걸리 한 잔 딱 놓고 네. 오늘 한번 해봐 이러고. 완성신가요? 이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러운 인상이신데 놀라운 용력과 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이 남자 국장들 말이죠. 딱 모아놓고 당신들 어떻게 일할 거야. 아주 그냥 딱 잡고 깜짝 놀라는. 자,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죠?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맛있네요. 네.